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출제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CBT이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두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기 문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병원 입원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이에요. 입원과 퇴원, 전원 세 가지는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엔 2번이 나온 거죠. 2번은 병실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간호조무사가. 그리고 이름표 팔찌 준비해 놓으시고 2번 간호정보 조사지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환자가 오면 병실을 안내하고 환히 옷을 갈아입도록 하시고 병원 환경과 병동 규칙을 안내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환자가 가져온 약이 있는 경우는 복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고, 귀중품 같은 경우는 가족이 관리하거나 각자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다음으로 병원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조명에 관해서 출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명은 직사광선을 직접 맞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죠. 간접광을 맞도록 환자의 얼굴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광생이나 균등한 조명을 사용해야 되고 야간에는 야간등을 켜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밖의 환경도 살펴보시면 병실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고 호흡기 질환자라면 습도를 조금 올리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병동이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람이 또 환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커튼이나 스크린을 친 상태에서 간접으로 환기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병동에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색깔 같은 경우는 파란색, 연한 자주색 같이 채도가 낮은 걸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퀴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무를 점검하시거나 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는 윤활제를 뿌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병실 청소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병실 청소에서는 우선적으로 오염이 좀 적은 부위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바닥을 가장 마지막에 청소하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감염 환자 침구 같은 거는 털지 않도록 해주시고 변기나 소변기는 매일 한 번씩 소독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고무 제품 같은 경우는 보관할 때 물기를 빼서 그늘에 응달에 건조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혈액과 점액이 묻어있는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척하실 때는 찬물로 먼저 닦고 따뜻한 물과 비누로 닦아주셔야지 단백질 응고 방지를 예방하실 수 있죠. 화재 시 대피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피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을 먼저 대피하시는 게 맞죠? 근데 화재실이 보기가 나오는 경우는 화재실을 우선시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대피를 한 후에는 건물 안으로 재진입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동할 땐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문손잡이가 뜨거우면 그쪽은 열지 않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죠. 소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바람을 등지고 비를 쓸듯이 진화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불이야 부일이야라는 이제 경보 전파나 신고를 먼저 하시고 소화기를 찾아서 초기 진화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방화문 같은 경우는 항상 닫혀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혈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고 해요. 눈금이 0인 것을 확인하고 재셔야 되고 팔은 심장 높이로 뻗어주셔야 되죠. 커프의 아랫부분은 팔꿈치 안쪽에 2에서 5cm 위에 오도록 해주시고 커프 감을 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주셔야 되고 커프 폭은 12에서 14cm 정도 되셔야 되죠. 상한동맥 위에 청진기를 대고 조절기를 열으실 때는 초당 2mmHg로 내려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측정하실 때는 2에서 5분 이내에 혈압을 다시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컵폭이 좁거나 식후, 흡연 직후, 이른 아침이나 팔이 심장보다 아래에 있을 때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실 수가 있죠. 호흡에 관한 문제도 나왔는데요. 12회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 운동이나 급성 통증, 불안일 때는 상승이 되고, 마약성 진통제, 몰핀, 데메롤, 수면제 같은 걸 먹었을 때는 호흡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호흡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체인스톡 호흡, 임종시 나타나고, 쿠즈마 호흡은 당뇨성 혼수 시에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이 되실 수 있죠. 그리고 호흡을 측정할 때는 맥박을 측정한 후에 손가락을 그 동맥 위에 그대로 둔 채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측정한다. 호흡은 임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기가 호흡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검사 중에서는 심전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심전도일 때 이제 미리 준비할 때 뭐 흡연이라든지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사항으로 나오실 수가 있죠. 가슴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실내에는 보온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검사 중에 이야기하지 않고 안정하면서 누워 있어야 된다. 검사 전에 음주, 흡연, 카페인, 무리한 운동, 과식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요추천자 자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요추천자는 검사 전에 대소변을 먼저 보시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새우동 자세를 만드셔야 되죠. 아래 그림과 같이 턱을 향해서 무릎을 붙이고 등을 굴곡시키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 후에는 반듯한 곳에 똑바로 누워서 경막 상처로부터 내적 수액의 유출 방지나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앙하이 자세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때는 소변도 누워서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대변 자멸 검사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변을 받으실 때는 2에서 3g 정도를 체변하시면 되고, 소변이나 물, 혈액과 섞이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소변을 먼저 보시고 변기 같은 곳에 대변을 받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기생충 검사 같은 경우는 즉시 내리는 게 필요하고, 내리지 못했을 때는 실온에 보관하셔야 돼요. 자, 자멸 검사 같은 경우는 주의점이 있죠. 3일 전부터 붉은 야채나 철분제, 육류의 식사는 피하시는 게 필요하다. 주의사항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다음으로는 소변 배양 검사 채취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소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 소변 검사가 있어요. 중간율을 30에서 50 정도 받으셔야 되고, 대변에 오염되지 않게 받으셔야 돼요. 소변 배양 검사는 대표적으로 인공 도뇨를 통해서 무균적으로 받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라면 포트를 이용해서 멸균 주사기로 멸균적으로 채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24시간 소변 같은 경우는 첫 소변을 버리고 마지막 날 소변까지 받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누락이 있다, 버린 소변이 있다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가운을 벗는 방법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다고 해요. 격리실에서 나오실 때는 장갑을 벗고 보안경 벗고 가운을 벗으셔야 되는데, 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묶을 때도 목에 끈을 묶고 허리끈을 묶으시죠. 풀으실 때도 순서가 목끈, 허리끈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손 씻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이 벗은 물품들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격리의료 폐기물 용기에 넣어주시고,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오염 세탁물 통에 수집통에 넣어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표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감염의 진단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을 간호에 적용할 때 표준주의라고 하실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장갑을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 특히나 소변 이런 것들을 비우실 때 만질 가능성이 있을 땐 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 거기다 얼굴이나 몸이나 이렇게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 보안경, 안면 보호구까지 착용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표준주의에서 물품들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항상 세척 후에 멸균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 오염된 린넨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1인실에 배치하시고 기침 예절, 기침이 나올 때는 옷소매나 휴지를 이용해서 기침하시는 거 그리고 기침이 끝나고 나면 손소독을 꼭 챙기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격리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접촉주의 환자에 대해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역격리 같은 경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대상자죠. 백혈병, 심한 피부염, 화상, 스테로이드, 방사선 치료,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보호격리 하시는 거죠. 접촉주의 같은 경우는 MRSA, VRE 같이 다제내성균, 유행성 출혈열, 이질, 로타바이러스, 단순 포진, A형 간염도 접촉주의에 속하실 수가 있죠. 이런 대상자 같은 경우는 가운과 장갑을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개인 용품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병실 밖에 나갈 때는 덧가운이나 천으로 감싼 후에 나가주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접촉주의 환자의 관리에서 개인 물품, 개인 청진기를 사용한다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공기매개 살펴보시면 홍역이나 수두 결핵 환자가 대표적일 수 있고 공기매개 같은 경우는 음압 설비가 필요하고 N95 마스크를 직원들이 착용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비말경계 같은 경우는 거리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1m 이상 떨어지거나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꼭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폐기물 종류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폐항암제가 나왔다고 하네요. 폐항암제 같은 경우는 생물화학 폐기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실 때 노란색에 15일 동안 보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격리의료 폐기물 먼저 보시면 격리 의료 행위를 할 때 일체에 나온 폐기물들은 격리의료 폐기물에 넣어주셔야 돼요. 조직물류 폐기물은 인체, 동물, 조직, 장기, 기관, 혈액제제라고 보시면 돼요. 폐혈액 같은 경우가 조직물류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병리계는 실험 검사에 사용된 용품들이 속하실 수가 있고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바늘,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 유리재질, 실험기구 등이 속하실 수가 있어요. 혈액오염 폐기물은 혈액을 다 쓰고 나서 혈액이 조금이라도 누출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혈액오염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폐혈액배에 혈액 투석 시 사용했던 폐기물들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 의료 폐기물이죠. 혈액, 체액, 분비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기저귀 등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인체 조직물 중에서 태방 같은 경우가 재사용이 가능하죠. 4도씨 이하의 냉장에 보관하고 얘만 합성수지 상자가 녹색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멸균 문제인데요. 멸균 중에서 고압증기가 가능한 물품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네요. 고압증기 멸균 같은 경우는 외과용 수술기구나 가운, 면직류, 도뇨 세트, 꺼즈나 스테인레스 제품 등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죠. 물기에 약한 경우는 건열을 하실 수 있어요. 글리세린, 파우더, 종이, 유리 제품, 오일, 연고, 바셀린 꺼즈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고온에 이제 못 견디는 이제 저온으로 멸균할 수 있는 방법이 에틸렌 옥사이드 2호 멸균이 되실 수 있죠. 내시경류의 기구들이나 고무, 플라스틱 제품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2호 같은 경우는 통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8시간에서 16시간 동안 통기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고압증기 멸균 돌리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날이 날카로운 끝은 꺼주로 싸주셔야 되죠. 그리고 겸자 끝은 벌려서 싸고 뚜껑은 열고 싸고 나사는 풀어서 싸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물건은 세척해서 건조해서 2겹 이상의 방포에 2번을 싸는 게 맞고 차곡차곡 채우지 않아요. 그 멸균이 끝난 물품은 최근 날짜가 뒤로 가게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외과적 손 씻기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팔꿈치를 손보다 항상 아래로 하는 거, 이 부분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손 씻기는 2에서 5분 동안 하시는 거고, 물도 흐를 때는 손끝에서 팔꿈치 쪽으로 흐르도록 해서 손끝이 가장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닦으실 때는 원을 그리면서 마찰을 시키시고 소독액과 소독 비누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물기를 닦을 때도 멸균 수건을 이용해서 닦아주셔야 돼요. 반대로 내과적 손 씻기 같은 경우는 물로 세척하실 때 30초에서 1분 동안 마찰을 시켜서 닦아주셔야 되고, 알코올 제제 같은 경우는 10에서 15초 동안 비벼서 마를 때까지 문지르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기구 소독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가장 낮은 단계 소독 제품들은 이제 보기에서 답이 청진기였던 것 같아요. 고위험, 중위험, 비위험으로 나눠질 수 있죠. 고위험 같은 경우는 신체 조직이나 혈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멸균이 꼭 필요해요. 수술기구, 주사기, 주사바늘, 주사용품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죠. 준위험 기구 같은 경우가 강한 소독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막하고 접촉하는 경우로 호흡기 치료 기구나 소화기 내시경 마취 기구가 여기에 속하고, 강한 수준의 소독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글루타로 알데히드와 7.5% 과산화수소가 있겠어요. 우리 약한 수준의 소독이 필요한 비위험 기구는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할 때 사용해요. 변기, 물컵, 목발, 상두대, 혈액계 커프, 청진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실 수가 있겠죠. 소독제 종류 중에서는 포비돈이 출제가 됐는데요. 포비돈 같은 경우는 우리 독성이 적고 자극성이 적죠. 그래서 개방상처 소독에 주로 사용한다. 사용해 주시면 돼요. 수술 전 수술 부위나 농성 분비물이 배출되는 감염 피부나 열상 등에 사용하실 수 있죠. 우리 그 밖의 소독제들도 살펴보시면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고농도에서 포자를 사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처면에 소독할 때나 응열된 주사기 소독할 때 적합하실 수 있죠. 클로로엑시딘은 소독 효과는 떨어지고 자극이 적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소독이나 관 삽입하는 피부에 소독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알코올은 세균, 바이러스, 결핵균에 효과가 있는데 아포에는 효과가 없는 형태고요. 개방된 상처에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기구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글루타로 알데히드는 되게 높은 단계의 소독제로 아포까지 사멸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용 기구, 특히나 내시경류 같은 걸 담가서 사용하실 수 있죠.